2009년에 준공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정말 인기 많은 아파트입니다. 근처에 학군이면 학군, 그 다음에 인프라면 인프라, 교통이면 교통, 하나 빼놓을 거 없이 정말 멋진 단지거든요. 125동에 26층이 지금 공매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은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반포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운동장이 좀 보이겠고요. 그래도 햇빛이 잘 들어서 그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반포동에 아파트 하나를 보러 왔거든요. 제가 방금 나온 곳이 여기 9호선의 3번 출구 쪽에서 나왔거든요. 9호선의 신반포역 3번 출구입니다. 여기로 나오시면 지금 아파트들이 쭉 보이는데, 저쪽에 보시면 딱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반포동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알아보실 것 같아요. 여기 센트럴 자이 저쪽에 고속터미널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저기 레미안 원베일리가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바로 이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가 13년 전에 지금 준공이 된 아파트인데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바로 3년 전에 준공이 됐다고 해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인데요. 이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공매로 나와가지고 그 물건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네, 지금 한여름이다 보니까 매미가 엄청나게 많이 울고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신 대로 단지 정말 멋지게 잘 지어놓은 아파트거든요. 2009년에 준공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정말 인기 많은 아파트입니다. 근처에 학군이면 학군, 그 다음에 인프라면 인프라, 교통이면 교통, 하나 빼놓을 거 없이 정말 멋진 단지거든요. 잠원초등학교도 품고 있고, 그 앞에 건너서도 또 개원초등학교, 반포중학교, 신반포중학교, 또 태화고등학교도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군으로도 정말 인기가 많은 단지고, 그 다음에 전세가도 15억 정도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전세를 거주를 하신 분들은 실제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 그대로를 가지고 부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가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물건이 감정은 한 30억 정도가 됐습니다. 30억 정도가 됐는데 실거래가 된 걸로 보면 가트평수가 한 25억 정도의 실거래가 됐거든요. 2022년 4월 중대에 그렇게 실거래가 된 상태고, 그걸로 생각하면 한 갭이 한 10억 정도, 10억 안쪽으로 형성이 돼 있고, 혹시라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압류재산 공매로 이 물건을 저렴하게만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갭을 더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적은 갭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세를 놓으실 수 있다면은 나중에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를 하시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신이 좀 있으셔야 되겠죠. 지금같이 다 대세 하락장이다, 이제 폭락 시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치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상승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 공매 물건이 정말 한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단지랑 가까운 지하철 출구가 신반포역 4번 출구죠. 예, 4번 출구랑 가까운데 4번 출구에서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쪽이 아리파기 아크로 리오파크가 저쪽에 있고요. 예, 아크로 리오파크에서는 한강은 잘 보일 텐데 레미안 퍼스티지는 조금 뒤쪽에 더 남쪽 편에 있다 보니까 한강까지는 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층이면 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동이 제일 높은 층이 29층인데 26층 정도면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지하철은 물론이고 또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하니까 횡단보도를 좀 한번 건너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건넌다고 해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공매로 나온 물건이 여기 해당 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125동에 26층이 지금 공매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뷰는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3호 라인이어서 이쪽으로 창이 향해 있는데 남쪽이긴 한데 앞쪽에 뷰가 경관이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네, 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은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반포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운동장이 좀 보이겠고요. 그래도 햇빛이 잘 들어서 그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서쪽으로 보시면 딱 건물이 어떤 느낌인가요? 학교 같죠? 예, 세화여중입니다. 세화여고도 저 옆쪽에 있고요. 그다음 조금 더 가면 세화고등학교도 있죠.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이쪽에 동의 선호도가 더 높을 겁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방학 시즌이겠지만 그래도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단지 내부는 이렇게 깔끔하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고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제 물건을 충분히 보셨으니까요. 세부적으로 이 물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강의실로 가셔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꿈사의 빌런입니다. 오늘은 공매로 매각되는 물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서초구 반포동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반포동에 아파트가 한 채 나왔습니다. 이 반포동이라고 딱 말 들으면 벌써 엄청난 10억대 넘어가는 고가의 아파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최근에 지금 촬영 시점이 2022년 8월인데 정말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래가 안 되고 더 하락할 거다. 다음에 정말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 아니면은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포동에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공매로 나왔고요. 이 입찰이 가능한 시점은 2022년 8월 22일입니다. 촬영한 시점이 지금 8월 초인데 8월 22일부터 입찰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감정가 30억짜리 물건이 최저 30억부터 시작을 해서 입찰이 가능하십니다. 이 공매라고 하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매는 좀 잘 아시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법원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그리고 동산 같은 것들을 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라고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 혹은 동산을 소유권을 매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비드를 통해서 진행하는 물건들을 공매로 처분하거나 임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매 물건 안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을 해서 소유자의 물건을 매도를 해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압류재산 공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 기타 신탁회사 은행들이 이 온비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는 압류재산 공매이고요. 압류재산 공매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에서 위임을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을 하는 물건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 이제 그게 궁금하실 텐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물건의 소유자분께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셨고 그 세무서에서 체납이 되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세금을 받아내겠다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물건 처분을 맡긴 겁니다.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에는 가입자가 22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5,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4% 이상 되는 분들이 온비드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이런 하나의 물건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하락이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는 입찰하시는 분이 더 적죠. 이런 물건이 공매로 나왔을 때 과연 누가 이런 것들을 입찰을 하겠고 지금 행꿈사라는 채널에서 이런 것들을 왜 소개하는지 그런 것들이 의문이 드실 겁니다. 시장이 정말 암울했던 거의 정점 깜깜한 상태였던 2014년에 공매로 나왔던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에도 이렇게 서초구에 아파트가 한 채가 공매로 나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류재산 공매였고요. 롯데캐슬 갤럭시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준공이 된 아파트고 이 당시에 감정가가 13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 6월에 매각이 됐는데 2014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13억 원이었고요. 매도가 된 게 얼마쯤 됐을까 보면은 최저 입찰가가 9억 1천만 원쯤 됐을 때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 이력을 보시면은 감정가 13억인 물건을 얼마쯤에 매수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입찰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낙찰이 됐다고 온비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과거의 물건도 온비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낙찰 결과를 보니까 정말 2014년 이때는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아무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않을 때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공매에 용기 있는 두 분이 입찰을 하셨고요. 1등이 2등과 한 1,500만 원 조금 넘게 차이로 9억 7,7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 당시에 매매 시세랑 전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갱노노라는 사이트를 가시면은 매매가, 실거래가, 과거의 것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2014년 6월 정도에 매각이 됐는데 압류재산으로 저 아파트가
매각이 됐습니다. 매매가가 당시에 보면 한 12억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조금은 뭐 높게 되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52평짜리가 12억 정도의 실거래가 되고 있었고 전세가도 한 7억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을 비교하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0월 정도 되니까 9억 6천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세가가 계속 좀 올랐고요. 1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6월에 낙찰을 받으셨으니까 잔금 내고 조금 기다렸다가 어떻게 대출하시고 만약 전세를 놓으셨다고 하면 9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으니까 세를 놓으시면 투자금이 단 몇 천만 원만 들어가시는 거겠죠. 이 당시에는 뭐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했으니까 취득세 부담도 없었겠고요. 그래서 투자금을 얼마 안 들이시고 이 물건을 8년 전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적은 분이 입찰을 하신 거죠. 단 2분만 입찰을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강원동 롯데캐슬 갤럭시를 저분이 낙찰 받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실거주를 하셨다면은 최근에 실거래된 게 22년 8월인데 32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30억 정도에 지금 매매가 가능한 거니까 한 20억 정도 차익이 생기신 거죠. 이분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신다고 하면 20억 정도가 남으시는 거죠. 지금 매도를 하시면요. 이렇게 좀 암울할 때는 낙찰가가 조금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입찰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 물건을 지금쯤 낙찰을 받아두면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실거주 하실 분이면은 뭐 상승 하락 여의치 않으시고 여기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는 정말 인기가 많은 단지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그냥 매수를 해두시고 실거주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9호선 신반포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인프라를 보면 15분 정도 걸어서 가면은 고속터미널 여기 있고요. 여기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또 인근에 바로 한강 있고 교통 여건은 최상급이겠고 그 다음에 학군도 최고 수준이죠. 바로 초품하고 잠원초등학교 품고 있고 그 다음에 건너 개성초등학교가 있고 인근에 또 반포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도 반포중학교, 신반포중학교, 고등학교는 명문고죠. 세화고등학교 요거도 있고요. 학군도 최고 수준이고 강남 접근성을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이 지금 국매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나와 있는 물건이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입니다. 한 17평 정도인데 공급 면적으로는 26평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6평짜리 시세 실거래를 한번 보시면 네이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6평 정도 되는 타입이 86T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87T 타입, 87P 타입도 있는데 실거래 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4월에 보시면은 25억 정도의 실거래가 된 게 있네요. 23층이 실거래 됐고요. 지금 공매에 나온 물건이 26층입니다. 그럼 일단은 한 25억 정도는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겠고요. 87T 타입으로 보면 2021년 10월에 30억 실거래가 됐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5억 정도 지금 가치가 25억 정도라고 한다면 물론 시세 조사는 또 별도로 중개소장님 통해서 꼼꼼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실거래 된 거 기준으로 본다면 25억 정도 가치는 받을 수 있겠고요. 매매 호가를 보시면은 지금 가장 낮게 나와 있는 호가가 26억입니다. 이것도 전세를 끼고 금매로 내놓은 물건이고요. 26억이고 매매 호가가 좀 높은 거는 거의 30억 가까이 되고요. 일단은 감정가는 30억이고요. 그게 지금 시세가 아니라고 하면 더 유찰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를 보시면 다양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10억은 충분히 넘어가겠고요. KB 부동산 시세로 보면 일반 평균가가 17억입니다. 17억에도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모든 물건이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KB 시세로 봤을 때는 17억 정도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전세가 또한 조사는 철저하게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30억은 좀 비싼 것 같으니까 당장은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유찰이 될 텐데 좀 살만한 금액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압류세단 공매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유찰이 되거든요. 일주일 뒤에 10% 정도 떨어져서 27억이 됩니다. 27억 7천만 원부터 입찰이 가능하시고요.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에 입찰이 가능한 것이 24억대 입찰이 가능하시고요. 한 달 보름 정도 있으면 반값으로 떨어지겠고요. 만약에 이 물건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아마 15억 이상에는 낙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 15억에도 낙찰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전세가가 10억은 넘어갈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만약 전체를 다 인수한다고 하면은 15억에 낙찰 받으시면 15억 정도만 인수한다고 해도 벌써 25억이니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보증금을 이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분이 다 배분을 받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분석하시려면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하는 서류를 열람을 하시고 그 서류를 분석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경매를 해보셨던 분이라면 잘 아시죠? 경매를 진행하시면은 최초에 신권으로 입찰하시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입찰하시기 일주일 전에 제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매도, 이 압류재산 공매도 입찰하시기 일주일 전, 7일 전에 재산 명세라는 서류가 업로드가 됩니다. 임차인분의 보증금이 있는지, 그러면 임차인분이 권리 신고를 했는지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권리들, 이 공매 절차에서 배분을 받겠다고 채권 신고를 한 그런 채권자들도 서류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그 서류에서 임차 보증금을 얼마나 배분을 받아가고 낙찰자 얼마나 인수하는지 친절하게 다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서류지만 실제로 또 분석을 해보려고 하면 만만하진 또 않거든요. 왜냐하면 배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뭐 등기부나 전입세대 열람 같은 서류를 보시고서 직접 다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분석을 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공부를 안 하시면은 그냥 처음 보고서는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얼마나 임차인분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또 한눈에 확인하실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는 좀 필요합니다. 지금 서류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텐데 일주일 전이 아니라서 현재는 서류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간단하게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2단지가 이제 재건축을 해서 2009년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로 준공이 됐고, 소유자분이 2009년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 11년 정도 있다가 다른 분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매도를 하자 생각을 하셨나 봐요. 거래가액으로 보면 23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분은 과연 어떤 돈으로 이 비싼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까? 과연 본인의 돈으로 전부 다 매수를 한 게 맞는가? 그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을구로 가시면은 이분이 대출을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일으켰는지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소유자분이 이 물건을 취득한 시점이 2020년 3월 6일입니다. 그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 대출을 실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대출금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채권 최고액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분을 보니까 2020년 3월 6일에 대출을 실행하셨고요. 아마도 잔금을 내기 위해서 실행을 하셨겠죠. 채권 최고액이 25억 8천만 원입니다. 25억이 넘어가는데 근저당권자를 보니까 시중에 1금융, 2금융이 아니라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셨죠. 왜냐면은 2019년 12월에 대출 규제가 시행이 돼가지고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이제 대출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기존에는 40%까지 대출이 됐지만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되도록 했는데 대부업체를 통해서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대출을 실행을 하셨네요. 네, 이분은 일단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당히 이자가 높을 텐데 이자를 보면 한 연 12%에서 13% 정도 조건을 내거는 대부업체가 많습니다. 10억 정도를 빌렸다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상환을 하면 1%부터 3% 다양하게 또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만약에 그 이자가 감당이 안 될 수준이라고 하면 당연히 절대 대부업체는 이용은 하시면 안 되겠죠. 뭐 잠깐 전세 퇴거 자금으로 금방 변제를 한다 이러면은 뭐 실행하셔도 되겠지만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서 이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실행을 했다고 하시면 경매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물건은 지금 공매로도 진행이 되지만 말씀드린 근저당권을 가진 대부업체에서 근저당권에 기해서 이미 경매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물건은 공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경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매로 낙찰 받았을 때 이런 경매는 과연 괜찮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좀 을구에서 보시면은 전세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전세권자가 누군지 보니까 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나 그 다음에 성함으로 봤을 때 최초의 소유자분이 전세권을 설정을 해 두셨거든요. 전세 보증금으로 12억 5천만 원을 설정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위험한 거는 전세를 살기로 시작한 시점은 2020년 3월 6일이지만 전세권 설정한 거는 2020년 3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근저당권 3월 6일보다 늦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경매로 진행이 된다면은 전세권을 인수하는 조건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압류재산 공매도 마찬가지로 전세권을 인수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뭐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이런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을 해둘 수도 있고 전입신고를 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전입신고를 안 해뒀다고 하면 12억 5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받지 못하고 명도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인데, 다행히 이분은 전입신고를 잘 해두셨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했을 때 2009년 11월에 전입을 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저 전세권자분의 가족일 가능성이 크겠죠. 좀 별도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가 업로드가 되면 서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가 너무 살기가 좋고 또 자녀분들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기가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 배분 요구를 안 하고 계속해서 거주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배분 요구를 안 했으면은 당연히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계속해서 거주를 일단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거주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1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전제로 해서 그거를 인수하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입찰가를 정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15억까지 떨어질 때까지도 낙찰은 되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또 더 떨어진 금액으로 공고가 나와서 진행이 되면 낙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시면 한 10억 원 정도 당장에 투자금 들이셔가지고 투자도 가능하시긴 한 거죠. 뭐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되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소유자 분이 했던 대로 대부업체를 활용을 해서 2022년 8월 시점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거라는 확신만 있으시다면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해서 또 소유권을 일단은 취득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시장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감당이 필요합니다. 이 물건을 뭐 당장 지금 저렴한 금액에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아까 보셨던 대로 잠원동의 롯데캐슬 아파트처럼 좋은 금액에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또 큰 차익을 낼 수 있는 걸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이 물건으로 못한다고 하셔도 이런 경매나 공매 툴을 익혀 두시면 분명히 이렇게 아무도 안 사갈 때는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공매를 툴을 익히셔서 저렴하게 받는 기술을 알아두시면 크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혀 두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저렴한 물건들 1억대, 2억대, 4억대, 5억대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두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매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